조금 삶 생각한 게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덴마크에 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이게 해소가 됐죠. 그것이 아니구나. 깨끗해야 될 이유가 없다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본래는 충북 청원 두릉리라는 조그만 마을에 살다가 천하로 이사 오면서 이제 전에서 컸죠. 고등학교 때까지 전에서 살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서울로 이사해가지고 서울 살았죠. 교갑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54년도야, 54년도. 54년도가 천안문화원 개관 1주년 기념이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시, 무슨 문학에 대한 거, 수필이니 무슨 소설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미술에는 포스터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운 좋게 포스터에 그 대상을 받았어. 그 이제 그 리버티 뉴스라는 게 옛날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내가 상 받는 게 나왔어요. 그거 아주 뭐 영화관이라는 건 없을 때고 막 그런데 학교마다 초등학교 뭐 저녁에 마을 쳐놓고서 보려줘.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천안에 생긴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 나왔어. 그게 한 2년 동안 계속 나왔으니까 내가 맨날 상 받았다고 그렇게 기억나고 있어요. 그래, 네. 지금은 아마 그걸 그렇게 중시하지 않고 그러는데 생명을 계속 중시했다고. 그래가지고서 내가 생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록생명인데 대학을 가야 되니까 해화과는 이 생명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는데 다들 조각가를 해라. 조각을 하면은 그림하고 그렇게 유사하니까 하라고 그래가서 조각가를 신청을 했죠. 근데 조각이 뭔지도 모르고 했어. 그래 이제 들어갈 때는 대상 가지고서 들어갔는데 이제 조각을 이제 했죠. 근데 처음 생소한 것을 맡으니까 굉장히 혹심도 갖고 뭐 바로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파워가 있고 남자 같은 행위 아니야? 그거 때리고 막 부시고 그러는 걸. 그래가지고 재밌게 배웠어요. 배우고 생활했다고.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 과학 상식으로 봐도 뇌 보상 작용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한 핸디캡이 이제 다른 부분으로 보상을 받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에 비해서 이종각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형태에 대한 그 예민한 감각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저희 미술관은 소나무들이 이제 중심 주종 그 수종이 되는데 소나무의 가지나 잎이 이렇게 누렇게 변하거나 좀 늘어지거나 이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저 부분이 좀 저렇다 왜 저렇지 이제 싶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조차도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 관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바라보고 뭐 이런 일이 없는데 정록색약을 가지고 있는 이종각 선생님께서는 그걸 저보다 훨씬 더 좀 민감하게 캐치를 하세요. 그래서
저건 왜 늘어져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제 색을 분간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 누런색으로 변해버린 이제 그거를 인지를 못 하시지만 그 형태만을 가지고서 그렇게 캐치해내는 점을 볼 때는 굉장히 그 놀랍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홍대 본관을 줬어. 본관이라 도서관을. 근데 네 개의 조가 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걸 채우면은 졸업 맡을 때까지 등록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서 높이가 한 3m 될 거예요. 3m 되고 이게 2m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걸 해서 채웠죠. 근데 그것을 헐고 다시 본관이 짓는데 이대원 총장이 나한테 왔어요. 이걸 네가 가져가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냥 학교에서 처리하라 그러니까 그냥 부셔버렸나 봐.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아쉽게 생각해요. 우리 동기들이라든가 후배들도 그러고. 그래가 찾을 수 없는데 그때의 졸업 앨범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그걸 넣은 게 있더라고. 그 몇 해 졸업생들이 만들어 온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거라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뭐 잘 안 되지. 그 상대적으로 이제 구상일 뿐이지 형태가 가지고 있는 다이내미즘이나 하여튼 역동성이나 운동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구상이라고 얘기하기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해요. 개념 미술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제 레일 시리즈나 이제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인체가 나온다거나 뭐 거기에 어떤 그 동제가 굉장히 그 가미가 되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구상 쪽이라고 이제 말씀들을 이제 해주시긴 하는데 어떤 실제 모습을 굉장히 재현에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류의 구상과는 좀 차원이 다르긴 하죠. 69년대 경희대학교에 그 강사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4시간 받아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총장이 조각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좋아해. 경희대학교 20주년이래. 굉장히 70년도가 20주년 뭐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내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칠선요상을 했어요. 아주 비상하는 날아가는 칠선요상을 착하고 한 7m 되게 이렇게 동으로 다 만들었는데 총장이 좋아하고 그때 나는 다른 것도 많았어요. 용접해서 미국하고 잭 보러 가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가서 보내면 달러가 막 들어오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 불러가지고서 전임돼달래 경희대학교. 그래 나한테 전임이고 뭐고 그때가 아니니까 내가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아니래. 인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한 2년 동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있죠. 반도화랑이라고 있었어요. 반도 호텔에 있는데 이대원 총장이 관장이고 박명자 씨가 거기에서 이제 그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갖다 놓으면
잘 팔렸어요. 작품에 갖다 놓으면 팔리고 그러더라고. 그래 이대원 씨 얘기로는 박수분 그 양반이 잘 팔렸고 그 다음에 내가 잘 팔렸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박영자 씨 그걸 알았죠 나를. 그리고 이제 현대화로 가면서 나보고 개인전해제. 그러니까 아유 난 그런 때도 아니었고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너희 할 수 있다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용접을 하면서 레일 시초적인 것을 가지고서 두 개를 가지고서 거기에서 했죠. 그럼 또 제가 박정자 씨가 친해지 그래 아주 많이 했어요. 거기서 한 서너 번 하고 뭐 다른 데서 전라면 안 했으니까 거기 하고. 어렸을 때에 내가 철로가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그 철로에 대한 게 아주 깊이 박혀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뭘 만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철길 도막을 생각을 했어요. 그걸 딱 해서 기차가 다니면은 기차단 쪽에 들어가고 여기는 올라가 있어. 그런 걸 해가지고 탁 해놨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놀래더라고 사람들이. 아주 참신하다는 것도 그렇고 병영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사실적인 걸 탁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쉬는 작업이란다든가 찢는 작업이란다든가 말이야. 이런 걸 했지. 그래 그 개념적인 게 그전에는 철로 그 쇠로 만든 그것을 아직 강철이라고 생각을 해놓은 거야. 그럴 정도로다. 근데 그걸 휘어떼는 게 이상한 거지 말하자면. 이렇게 그건 반듯하고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걸 휘어떼는 게 깜짝 놀라는 일이지. 실제 레일이 아닌 그걸 이제 뭐 페이크 오브제라고도 이제 뭐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레일처럼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조형화시킨 거죠. 굉장히 베리에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당시의 조각계의 풍토나 어떤 수준으로 봤을 때 그런 오브제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경우는 무척이나 드물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조각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무슨 동상 작업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그 모뉴멘탈한 그런 작업에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시기였을 텐데 레일이라고 하는 실제 사물 그 오브제를 가지고서 거기에 어떤 변형을 가해 가지고서 조형성의 어떤 그 기초를 삼았다라고 하는 거는 당시 한국 화단에서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좀 신선한 충격을 줬던 이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르셀 듀상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남자 소변기를 이제 미술관 안에 거꾸로 세워놓고서 거기에 이제 알뮤트라는 이제 그 뭐 작가 사인을 이렇게 해놓고 미술관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은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뭐 일종의 태제 언명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오브제 자체를 갖다 놓은 건 아니지만 그걸 변형시켜서 이건 누가 봐도 레일은 레일인데 레일이 구부러져 있고 깨져 있고 뭐 휘어져 있고 뭐 그 많은 변화를 통해 가지고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핵심적인 동력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미술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 계열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덴마크에서 주는 장학금비 있어요. 그걸 이영찬이라고 한국 가는 분인데 양반이 갔다 왔대.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했죠. 그래 그 나라에서 장학금을 줘요. 가서 생활하는 거며 뭐 제작하는 데 들어온 비용이며 다 대주고 그래. 참 고마운 일이야. 그리고 그때만 해도 외국 나가기가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다 어려웠는데 그래도 어떻게 다 통과가 돼가지고서 갈 수 있었고 그래가지고서 잘 다녀와요. 레일 시리즈를 쭉 가다가 갔단 말이야. 근데 깨끗해야 되고 매끈해야 되고 흠결이 없는 그런 곳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쭉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원초적인 그 아름다움이란데가 그 작가가 하는 것 있는 거고 나머지는 주력이 아니야. 잘 얘기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 프랑크지에 밤나무로 된 조각이 하나 있는데 네모진 조각이 딱 이렇게 손이 들어가게 뽀개져가지고 말려서 뽀개서 이 장작 같은 것이 이렇게 손이 들어갈 정도로 다 그런 게 근데도 그것이 하나의 흠결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크게 느꼈어요. 본래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게 다 따로 있는 거고 예쁘게 하고 뭐 화장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말이야. 이런 걸 느껴가지고서 이게 이제 확산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도 이제 그 시리얼한 그 계열 작품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는 브랑쿠즈의 밤나무의 일화도 이제 소개를 하셨지만 덴마크를 중심으로 한 이제 유럽의 이제 여러 미술관과 뭐 작업실을 뭐 탐방하실 기회들 그걸 통해서 이제 받은 그 일종의 컬처럴 쇼크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이 약간 부끄럽다고 느끼셨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종각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조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인식에는 조각 작품을 일단 볼 때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 전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이제 하셨던 거죠. 이제 그 광택을 내고 매끄러운 표면을 구현하기 위해서의 어떤 또 이제 그 후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확산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덴마크에서 이제 수학을 하셨던 그 경험들이 이제 바탕이 되겠지만 그걸 모태로 해가지고 조각 작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딱 보기에 아름다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인식의 변화가 이제 생기신 것 같고 그래서 더 거친 표면 질감, 덕지덕지 뭔가 사람들이 이걸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한 번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정말 눈을 감고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력 아니면 아주 광학적인 장비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서 표면을 더 매끄럽고 광택이 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어찌 보자면 금을 가지고 세공을 한다거나 이제 뭐 이런 경우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획기적으로 무언가 벗어나야지만 내가 받은 문화적 충격에 대해서 그걸 내 나름대로 소화해내고 그걸 또 조각으로서 구현해내는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바탕이 되셨던 것 같아요. 확산 공간의 경우는 기본형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일단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라고 하는 이제 그 몸뚱어리가 있고 몸뚱어리를 받치고 있는 다리 형태가 있어서 이후에 응축형의 변주하고 그게 구별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데요. 응축형 변주는 다리가 일단 빠지고 하나의 몸통으로만 조금이라도 이제 구조적이고 장식적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소거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단순한 형태처럼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응축형의 변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변주라고 하는 베리에이션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런 단순한 형태, 그런 폼을 추구하시면서 그 안에서도
그 다양한 형태로 그게 바뀌어질 수 있다, 변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타이틀을 붙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확산 공간에서 응축형의 변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주물공장에 이제 작품을 맡겼는데 그걸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실하게 되면서 그 작품을 중심으로 개인전을 준비하고 계셨던 과정에서 그 작품의 16점, 7점이 이제 전부 다 분실당하는 이제 그런 마음 아픈 사건을 겪으시면서 일단 그 개인전도 일단은 조금 뭐 미루거나 체념하시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거고, 응축형의 변주라고 하는 거는 한국 화단에서 이종각이라고 하는 조각가의 작품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 리각미술관에 계속 이제 전시를 하고 수상고에 지금 만들어진 작품들이 보관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발표 기회를 아직 못 가진 확산 공간에서 사실은 조금 단절된 감이 있죠.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작업은 진행되어 왔던 거고, 지금은 또 응축형의 변주에서 또 이제 테라코타 작업으로까지 또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작업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서 내는 게 아니고 탁탁 던져서 그걸 조금만 손대가지고 조금만 손대서 채취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간편하고 정확한 게 뭐냐 막 이런 걸 생각할 때 매주가 그렇게 생각나는 거야. 매주가.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뭐 어떻게 예쁘게 만든다는 생각은 아닐 것 같고, 밟고 막 때리고 해가지고 딱 만들어주면 말이야 예쁘게 곰팡이가 끼고 크랙이 가고 말이야, 아 이게 원초적인 조각에 가깝지 않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작가도 그렇게 욕심 없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야. 그런 것들 해가지고서 미주에 대한 것을 그렇게 좋아해. 디테일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그냥 딱 되어져 있는 것을 딱 재채운다는 게 그게 내 마지막 방식인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모티브는 매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말씀은 약주 드시거나 뭐 할 때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 조각가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기술자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골 할머니들이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매주라고 하는 게 그게 대단한 어떤 조형적인 기술을 요하는 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지라도 조각이 갖고 있는 가장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심오한 어떤 그 원리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담고 있다라는 어떤 소박한 믿음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바닥에 툭툭 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게 왜 그렇게 선생님한테는 그게 숭고해 보이고, 우리가 형을 다루고 또 어떤 그 폼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저게 왜 그렇게 그 감동적인 모습으로 다가갔을까라고 하는 거에는 저는 이해하지 못한 어떤 경지가 있으실 테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을 감고서도 나는 작업을 하고 싶다, 뭐 아니면 눈을 감고서도 할 수 있는 작업을 또 하고 싶다, 뭐 이제 그런 표현하고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예,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내 미술관에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꽁같이 생각한 것이 거기는 있어요. 그게 보니까 에밀 롤데랜드든가 무슨 밀레스 가든이라든가 로댕 미술관 뭐 있던데, 그걸
꿈에 생각 못한 거야.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걸 느끼고 나도 이런 걸 가졌으면 내가 그리고 갖겠다고 막 생각을 했어요. 뭐 오면서부터 내 그 얘기를 많이 했어. 내 미술관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좀 미술관 나온 곳을 만들어 가질 수 있었죠. 거기에서 앉았으면은 그건 몰렸을 거예요. 예. 사람을 하나 보냈더라고. 무슨 재무과장이가 키 조그만 사람이 물러와서 놓고 그래. 그리고 시장님이 뵙고 싶어서 하는데 어제 시간을 내서 한번 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래서 시간을 결정을 해서 만났어요. 처음 만난 거야, 이 시장도. 천안인의 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래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끝내고. 그러면서 이제 내 청주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집을 짓고 조각들을 갖다 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있는데 이 양반이 자꾸 천안에 옮겼으면 좋겠다. 천안에다 이 미술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보니까 청주보다는 내가 천안이 더 가까워요. 얘기했듯이 어려서부터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정도 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자리를 잡고서 얘기하려니까 그건 말이야. 좋지 않은 자리다 말이야. 이쪽에 남쪽으로 해서 말이야 청소년 문화관을 지니까 이거하고 연계해서 얘기해. 그래서 하고 그랬지. 그래서 옮기고 그것들이 참 나를 아주 크게 도와준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자리를 선택해줬고 천안에서 제일 좋은 자리라 그렇다고 그래. 이 미술관 자리가.